첫 번째 경기 뉴캐슬 대 맨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컵 대회 포함 최근 공식 경기 4연승을 달리며 상승세에 올라탄 상태고, 이삭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이 탁월하며 반스 머피의 측면 전개는 볼 간수, 크로스, 드리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중원은 체력적 부담이 있지만 트리피어를 활용한 우측 공격 전개와 이선 침투가 매우 위력적이며, 수비진은 부상 이탈자가 많지만 최근 전방 압박의 강도와 세트피스 수비 조직력에서 실점 억제력이 향상된 상태고, 홈 경기에서는 특히 경기 초반부터 전개 주도권을 틀어지는 스타일로 이번 경기도 초반부터 강하게 몰아붙일 가능성이 크다. 맨유는 브루노와 가르나초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 전개는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빌드업 단계에서의 불안정성과 라인 간격이 넓은 수비 구조로 인해 실점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며, 호일로는 제공권은 좋지만 기동력이나 연계 플레이에서 약점이 있으며, 중원은 순간 압박은 강하나 지속적인 커버 능력이 떨어져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이 자주 노출된다. 에반스와 마르티네스의 이탈로 인해 300의 중심을 잡아줄 리더십이 부족하며 측면 크로스나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마킹 실수가 잦고,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후반 집중력 저하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캐슬은 전방 압박, 세트피스, 측면 전개 등 모든 흐름에서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홈에서는 특히 집중력과 공격 전개 속도가 더 빠르게 작동된다. 맨유는 수비 공백과 커버 미스가 뚜렷한 상황에서 원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어렵고,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실리는 홈 승리가 유력한 매치업이다. 두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하이덴하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4-2-3-1 전형을 바탕으로 이선 중심의 유기적인 공격 패턴과 강한 전방 압박을 핵심 전술로 삼고 있고, 에키티케는 제공권과 침투 균형을 갖춘 공격수이며 괴체는 빌드업 연결고리 역할에 능하며, 바추아이는 후반 조커로 활용 가치가 높고 다양한 위치에서 골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카드고, 디나 에빈베, 트랍, 챈들러 등 일부 핵심 자원의 이탈이 있지만 대체 자원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전력층을 갖추고 있고, 측면 전개가 빠르고 이선에서 다양한 슈팅 루트와 문전 침투 옵션이 가능한 전형적 상위권 전개 완성도다. 하이덴하임은 5-4-1 전형을 기반으로 수비 숫자를 늘리고 실점을 최소화한 뒤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잔류형 팀이며, 피링거는 최전방 고립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기회를 만들 수 있지만 지원 부족으로 효율은 떨어지는 편이며, 레오 시엔자와 도어시가 중원에서 활동량을 책임지고 있지만 볼점이나 탈압박 능력은 상위권 팀에 비해 한계가 명확하고, 지부지바제와 혼삭의 부상으로 인해 수비진의 리스크가 커졌으며 공간 커버와 문전 수비에서의 실수가 반복되고 있고, 공격 전환 속도도 느리고 선제 실점 이후에는 구조적으로 반격 수단이 부족해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선 전개부터 마무리까지 탄탄한 전술적 구조를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쉽게 가져갈 수 있는 팀이며, 에키티케와 괴체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하이덴하임의 수비 라인을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고, 반면 하이덴하임은 단일 전술 구조로 버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반격 루트와 득점 시나리오가 제한적인 편이며, 종합적으로 프랑크푸르트의 전력 우세가 두드러지는 매치업이다. 세 번째 경기 코모 대 토리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모는 시즌 초반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오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조직적 수비 안정과 빠른 역습 전개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 두비카스는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을 지닌 중심 공격수이며 이코네는 이선에서의 속도와 드리블 돌파로 날카로움을 더하고 있고, 다이아오네는 전방 압박과 활동량을 통해 중원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수비 라인은 도세나의 결장에도 불구하고 라인 간격을 유지하는 수비 전개에 집중하고 있고, 다만 상대적으로 중앙 점유율이 낮고 전환 속도에서 기복이 존재해 득점 루트가 제한적인 편이다. 토리노는 핵심 수비형 미드필더 리치의 카드 징계로 인해 중원 밸런스 유지에 일시적 공백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포지션 완성도는 여전히 높은 편이며, 아담스를 중심으로 한 전방 압박과 블라시치의 이선 플레이는 여전한 무기고, 엘마스는 공간 활용 능력이 뛰어난 유형으로 상대 수비 사이를 파고들며 찬스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수비에서는 스위르스와 니에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라인 조절과 커버 능력이 개선되며 실점 억제에 성공하고 있는 흐름이며, 전반적으로 중앙 장악과 전방 결정력 면에서 코모보다 구조적 우위를 갖는 팀이다. 코모는 수비적으로 버티는 데 집중할 수 있으나 전방 결정력에서 확실한 신뢰를 얻기 어렵고, 반면 토리노는 중원 결장 이슈에도 불구하고 전방 공격 조합의 질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인 경기 구조상 토리노가 효율적으로 리드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베티스 대 비아레알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베티스는 이스코와 마르크 로카의 결장으로 인해 중원 무게감이 확실히 줄어든 상태고, 에르난데스는 수비와 공격 사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커버를 해주고 있으나 전진 패스나 템포 조절에서는 이스코의 부재가 뚜렷하게 느껴진다. 안토니는 개인 기량은 뛰어나지만 팀 전술에 완전히 녹아들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로 셀소가 중심에서 볼 연결과 연기를 책임지며 전개의 키를 쥐고 있으나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경우 중원 탈압박 능력이 부족해 고립되는 패턴도 자주 나타난다. 수비 조직은 탄탄하나 공격 전개의 창의성과 리듬이 떨어져 득점력이 제한된다. 비아레알은 게이의 징계와 수비진의 부상 누적으로 인해 수비 조직에 공백이 많은 상태고, 하지만 파리와 바에나 중심의 전방 조합은 빠른 연계와 공간 활용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아요세 페레스는 이선과 최전방을 오가며 유연하게 공격을 조율하고 있고, 중원 구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베티스보다 활동량과 압박력이 더 높으며 전개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상대 중원 압박을 넘기는 능력이 조금 더 낮고, 다만 수비적으로는 좌우 밸런스와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이 떨어져 경기 후반 실점 리스크가 존재한다. 양팀 모두 핵심 자원이 빠진 가운데 수비는 조심스럽고 공격은 날카로움이 부족한 흐름이며, 공격의 완성도와 전술적 응집력이 모두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무리한 전개보다는 신중한 운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무승부 흐름이 유력하다. 다섯 번째 경기 라치오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라치오는 주중 유로파리그 노르웨이 원정 경기를 치르며 이동거리와 기후 적응까지 겹쳐 체력 소모가 극심한 상태고, 누노 타바레스와 로마뇰리의 부상으로 인해 수비진은 상당히 약화되었고 중앙 수비 조직력에도 일시적인 혼란이 생기며 빌드업 안정성에 타격이 있는 상황이며, 공격에서는 디아와 자카니가 여전히 위협적인 침투를 가져가지만 델레 바시루 중심의 중원 압박 완성도가 떨어질 경우 로마와의 공방전에서 밀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체력 소진으로 인해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하며 전반보다는 후반에서 실점 리스크가 더 크다. AS 로마는 디발라의 부상 이탈에도 불구하고 엘 샤라위 도부비크 소올레의 유기적인 전방 조합으로 전술적 응집력을 높이고 있고, 도부비크는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에서 안정적인 모습이며 엘 샤라위는 경험을 바탕으로 측면 돌파와 연계에서 팀의 공격 템포를 이끈다. 소올레는 이선과 측면을 오가는 유연한 전술 소화 능력을 갖췄으며 상대 수비 라인 사이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다만 빌드업에서 디발라의 부재는 분명한 영향이 있으며 중원 압박력이 약할 경우 공간 점유율에서 밀리는 흐름도 종종 나타난다. 라치오는 일정 리스크와 수비 결장으로 인해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고, AS 로마는 디발라 이탈에도 불구하고 전방 조합의 응집력으로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고, 결국 로마 더비의 특성과 흐름을 감안하면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기다. 여섯 번째 경기 빌바오 대 라요 바이카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바오는 홈 경기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전개를 무기로 상대를 압도하는 팀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고, 니코와 이냐키 윌리엄스 형제는 양 측면에서 속도와 돌파, 공간 침투 능력을 통해 상대 수비를 계속 흔들고 있고, 고르카 구르제타는 제공권과 세컨볼 연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전방에서의 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중원 핵심인데 갈라레타와 수비 리더 예레이의 이탈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팀의 압박 구조와 라인 유지가 워낙 조직적으로 잘 작동하기 때문에 공백이 치명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다. 특히 홈에서는 상대보다 압도적인 활동량과 슈팅 빈도를 기반으로 흐름을 쥐고 밀어붙이는 전개가 강점이다. 라요는 원정 경기에서 밀집 수비와 간결한 역습 전개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며, 은테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 강점이 있으며 알바로 가르시아는 빠른 전환 속도와 이선 침투로 역습 시 강한 무기를 가진 자원이고, 하지만 무민과 카메오가 빠지면서 수비 조직의 좌우 커버가 불안정하며 전체적인 수비 라인 유지력에서 빌바오의 전방 압박에 취약한 구조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고, 전술적으로는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하려 하나 후반 체력 저하 시 압박 저항력이 급격히 낮아진다. 빌바오는 홈에서 전방 압박과 측면 공격 전개 모두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라요는 수비 자원들의 공백과 후반전 집중력 저하가 두드러진다. 전술 구조와 경기 운영 흐름 모두 빌바오가 주도할 수 있는 구도이며 승리 가능성이 높다.